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성경 속 동물들, 오늘은 공룡에 대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출석을 부르고 시작해봐야 되겠죠? 써니, 미스터 스테이크, 신조, 허준마, 알파고, 야구선수, 파워시치, 저리비키, 아잉, 하리보, 호빵이. 네,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공룡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필기를 하셔야 되겠죠? 네, 오늘은 필기가 없습니다. 너무 좋죠? 자, 그럼 바로 우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질문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룡을 창조하셨다면 성경에서는 왜 공룡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공룡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dinosaur 이렇게 됩니다. dinosaur. 자, dino라고 하는 것은 거대하다 그런 뜻이고, soar 하면은 도마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dinosaur 하면은 큰 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는 왜 이런 공룡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 그림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동물들이 있지만 성경에 이러한 여러 동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자도 나오고, 어린 양, 또 참새, 말, 또 비둘기, 돼지, 표범, 독수리, 이러한 동물들, 이 외에도 또 많은 동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에 공룡은 없을까요? 자,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공룡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자, 공룡이라는 단어는 1841년에 리처드 오웬이라는 분이 만든 단어입니다. 전에는 없었지만 만든 단어예요. 마치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TV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전자레인지, 자동차, 기차,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아예 기록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공룡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공룡이라는 단어가 1841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891년에도 아직 공룡이라는 단어가 잘 사용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영어 사전인데 영어 사전 중에 아주 유명한 노아 웹스터 사전이에요. 근데 공룡이라는 단어가 1841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891년에도 아직 공룡이라는 단어가 사전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룡이라는 단어는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때 아직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어가 존재하기 전에, 다이너소어이라는 이 말이 존재하기 전에 공룡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는 불렀을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용, 드래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드래곤이라는 말은 나올까요? 네, 많이 나옵니다. 성경 속 동물들. 자, 우리 시편 44편 19절 말씀, 여기 파워포인트에 있는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우리를 용들의 처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시편 말씀의 기록자가 어디론가 이동을 하던 중에 용들의 처소를 지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공룡의 서식지를 지나게 된 것이죠. 자,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용, 드래곤이라는 말은 34번, 34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특정 동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비히머스라고 하는 동물인데요. 자, 욥기 40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에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함께 만드신, 다시 말하면 여섯째 날 같이 만들어진 바로 베헤못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헤못은 초식 동물이었어요. 그쵸?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설명을 읽다 보니까 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17절 보니까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며 그의 돌들의 힘줄은 서로 얽혀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꼬리가 백향목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 조금 이따가 사진도 나올 겁니다. 꼬리가 백향목같이 움직인다. 자,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그의 뼈들은 강한 놋덩이 같으며 그의 뼈들은 쇠 막대기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가 강한 놋덩이 같고 또 쇠 막대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 국기 자체가 백향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의 크기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분이 키가 얼마나 크신지 모르겠지만 약 2m 정도라고 했을 때는 2m, 4m, 6m, 8m, 10m, 12m, 14m 그 정도 된다는 거죠. 14m. 자, 개역 성경에서는 이 베헤못을 하마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마. 분명히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behemoth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헤못이라는 이 이름을 그냥 옮긴 것이 아니라 하마, 히뽀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마는 꼬리가 이 가장 큰 하마도 꼬리가 약 60c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백향목은 적어도 10m 정도가 되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죠.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꼬리가 10m 이상 되는 동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자, 지금 이 세상에는 없죠. 목이 가장 길다고 하는 기린도 꼬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백향목같이 꼬리를 흔들 수 있는 동물이 있다면 바로 공룡이죠. 공룡.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며. 자, 여기 보면은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발가락뼈. 이것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책에 나온 것인데요. 자,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발가락뼈가 굉장히 크죠. 그의 뼈들은 강한 놋덩이 같으며 그의 뼈들은 쇠막대기 같으니라 굉장히 거대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또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전에 한번 보았던 욥기 41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낚싯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리워야단은 어디에 사는 것이라 했죠? 네, 바다에 사는 것이라 했죠. 바다에 사는 뱀, 또 용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낚싯바늘로 리워야단을 낚아챌 수 있겠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할 수 없다. 너무나 거대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선 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그의 무엇이 있습니까? 이빨. 이빨은 무섭게 빙 둘러 돋아있도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서우시다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이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15절 보니까 촘촘히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있는 그의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고기도 비늘이 있지만 이제 파충류가 비늘이 있죠. 그러한 비늘을 벗으면서 허물을 벗으면서 몸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데 리워야단도 이렇게 비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대단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서는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을 뿜는 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을 뿜는 용. 자,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무슨 불을 뿜는 게 어떻게 가능해. 그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신화, 전설 속에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불을 뿜는 용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성경 말씀이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불을 뿜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시는 이 그림은 화염방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염방사기. 자, 이 화염방사기 안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통이 3개가 있죠. 자, 이 큰 두 통에는 둘이 만나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나뉘어서 담겨 있어요.
두 개가 만나면 폭발하니까 등이 폭발하겠죠. 자, 그래서 폭발하지 않도록 각각의 다른 물질, 화학 물질이 두 개가 나뉘어서 담겨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총 방아쇠를 담기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가운데 통에 있는 공기가 푹 뿜어져 나오면서 이 두 가지 물질이 이 총 입구 앞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쫙 뿜어져 나가게 되면서 불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벌레가 한 마리 있어요. 자, 이 벌레의 이름은요, 이 발음이 Bombardier Beetle, 폭격수 딱정벌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벌레가 자기가 위험을 느끼면 약 100도, 온도가 100도에 이르는 엄청난 폭발물을 뿜어냅니다. 이 엉덩이에서요. 자, 사람들이 이 벌레를 잡아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 벌레 배 안속에 보면은 이렇게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물질과 또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누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엉덩이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서 이 두 물질이 만나게 될 때 엄청난 뜨거운 열과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리워야단이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입에서 불을 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공룡을 연구하시는 기쉬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상상을 해본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공룡을 관찰할 수는 없으니까 뼈들을 가지고 관찰을 했을 때는 오리주둥이 공룡, 이러한 종류의 공룡이 입에서 불을 뿜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람베오사우루스, 잘 아십니까? 람베오사우루스 혹은 코리노사우루스. 자, 이러한 공룡들은 머리에 뭔가 혹 같은 게 있죠. 자, 이 혹 속에 이렇게 폭발이 가능한 두 가지 물질을 나누어서 보관할 수 있었다면 입에서 불을 뿜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로 파라사우룰로푸스라는 동물. 자, 이렇게 보면은 머리에 어떤 관이 있죠. 어떤 또 학자들은 이 관을 통해서 소리를 냈을 것이다. 노래, 뿌 이상한 소리를 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관을 통해서 두 가지 물질이 나뉘어져 있다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불을 뿜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네, 그럼 한번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렇다면 거대한 공룡들이 과연 노아의 방주에 모두 탑승할 수 있었을까요? 공룡이 이렇게 큰데 공룡 한 마리 태우면 방주 가라앉는 거 아닙니까? 자,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 새끼들을 태우면 됩니다. 새끼들. 노아는 아마도 방주에 새끼들을 태웠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가서 이 동물들이 다시 새롭게 다산하고 번성하면서 이렇게 땅을 채워야 할 텐데,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 늙은 동물들을 태우지는 않았겠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어린 새끼들을 태웠을 것입니다. 새끼들은 조금 먹고 또 배설도 조금 하고 또 많이 자고 하기 때문에 홍수의 기간 동안 방주에서 아주 잘 지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공룡도 마찬가지였겠죠. 자, 이것은 1996년 5월 기준, 그때까지 발견된 모든 공룡알들을 조사해 봤을 때 가장 거대한 공룡알도 축구공보다 작은 크기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새끼가 태어났을 때 축구공, 농구공만한 크기의 공룡이라면 충분히 노아의 방주에 태울 수가 있었겠죠. 자, 여기에 우리는 또 다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자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어떤 정해놓은 결론과는 다른 증거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증거들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증거들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팔룩시 강에 테일러 트레일, 테일러 발자국이라고 하는 발자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어떤 발자국이냐? 자, 스탄 테일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1969년에서 1972년 약 3년 동안 이 발굴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견해낸 발자국들입니다. 자, 어떤 발자국들인가 봤더니 134개의 공룡 발자국이 있고 또 14개의 사람 발자국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 발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룡과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의 발자국을 봤을 때 굉장히 차분히 걸어간 걸 볼 때 공룡과 뭐 동시에 걸어가진 않았겠죠. 같이 걸어가다가 끼익 공룡 먼저 가세요, 사람 가세요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동시대에 발견된 발자국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자, 남해군 가인리 공룡 발자국 화석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 발자국 모양의 화석이 같이 발견됐는데, 자, 뭐라고 써있냐면요, 연구 과제로 남아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직한 과학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과 공룡이 동시대에 산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아야 할 텐데, 다만 연구 가치가 높다 이렇게 하고서는 여전히 공룡이 다 살고 지나다가 멸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여전히 그 결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있어요. 우리나라 통영읍도 공룡 발자국 화석지입니다. 여기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문화재 자료 제203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 여기도 보시면요, 이 바위에는 공룡의 것으로 보이는 발톱 조gin형 102개와 네 다리로 걷는 초식 공룡의 발자국 40개 외에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조gin형 3개가 선명히 찍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공룡의 발자국이 공존하고 있다,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와 함께 멕시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멕시코 아칸바로 지역의 추피쿠아로 문명. 자, 여기 보면 아메리카 대륙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디언들이라고 부르는데 BC 800년에서 약 AD 200년, 약 1000년경 동안 있었던 이 인디언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인디언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 점토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멕시코 아칸바로의 줄스루드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공룡 점토상이 약 2600여 점이 있습니다. 이때 인디언들이 만든 모든 이 점토상들이 약 33,000여 점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2600여 점이 공룡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시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러한 모양을 인디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상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룡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어떠세요? 그냥 괴물 같기도 하지만 또 공룡 같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안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뭔가 애완동물로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 보면은 공룡끼리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과 공룡이 싸우고 있는 것인지 이 형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생동감 있는 어떤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토상은 확실히 무슨 애완동물 같이 이렇게 기르고 있는 그러한 장면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지어 사람이 타고 있네요. 트리케라톱스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앙킬로사우루스 있죠? 오른쪽 여기 앙킬로사우루스. 또 다른 공룡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자, 고대 수마트라 섬 1번 사진. 여기에 벽화를 보면 거대한 닭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크기가 너무 크고,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크고 공룡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2번 벽화를 봤을 때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그려졌던 벽화로 추정이 되는데 역시 이 모양새가 공룡과 흡사합니다. 또 3번에 이것은 투트모세 3세의 도장, 이집트의 파라오 중에 투트모세 3세의 도장인데 여기 도장 안에도 뭔가 공룡 같은 존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보면은 네 번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원통인데, 자, 이 오른쪽은 그림이고요. 브라키오사우루스의 그림이고, 왼쪽은 그 원통에 새겨진 그림입니다. 자, 이것도 봤을 때 굉장히 공룡과 흡사하죠. 자, 고대 로마에 있는 벽화에 봤을 때도 이러한 그림이 있는데 오늘날 이름으로 한다면 브라키오사우루스 같기도 합니다. 또 호주에서 발견된 호주 원주민의 벽화를 보면 여기에 보면은 거의 확실한 플레시오사우루스죠.
전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진 이런 고대 벽화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각자 그렸는데 그것이 공통적일 것이다. 그것이 더 믿기가 힘들죠. 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대 원주민들이 공룡을 분명히 목격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았던 그 공룡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자, 터키 카리아에서 발견된 BC 530년경의 항아리, 여기를 보면 여기에도 리워야단 같은 모습의 어떠한 뱀 같기도 하고 용 같기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옆에 거북이나 어떤 물고기 같은 모양이 있는 것을 봐서 분명히 물속, 바닷속을 표현한 것 같이 보입니다. 또 BC 1500년경 아프리카 로데시아 지역의 원주민 벽화에서도 도마뱀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룡 같기도 한 이러한 벽화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캄보디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자, 여기에 보면 약 9세기에서 12세기 고대 크메르 문명의 어떠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벽에 새겨진 어떤 문양을 보면 공룡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둥에 새겨진 어떤 공룡이냐 하면 바로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스테고사우루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스테고사우루스의 새끼 같기도 합니다. 스테고사우루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등에 이렇게 요 뿔 같은 모양 때문에 스테고사우루스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약 800여 년 전 캄보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스테고사우루스를 상상해서 그렸을까요? 직접 목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자, 페루 나스카 평원에서 발견된 돌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이 박사님께서 그것이 맞다, 이때 발견된 것이 맞다라고 인증을 하셨는데, 자, 여기 보면은 누군가가 돌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니 트리케라톱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또는 알로사우루스라는 그 공룡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더 우리 시대와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흑백 사진입니다. 자, 남북전쟁. 미국에서 남북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자, 이 전쟁은 1861년에서 1865년 그 당시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당시에 3마리의 익룡을 잡았다라는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자, 이 신문 기사가 나온 연도는 1870년입니다. 1870년. 자, 이러한 사진이 만약에 오늘날 나왔다면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야, 합성이지. 사진 합성. 그래픽으로 만들어냈지. 자, 그런데 여러분 1870년에는요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도 없었고요. 뭐 영상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흑백 사진으로 그냥 뽑은 건데, 자, 또 한 가지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로 이러한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앞에다 놓고 사람들이 서서 찍는 방법이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때가 언제다? 남북 전쟁 때. 자, 전쟁 당시에 무슨 이거를 조작해 갖고 합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프테라노돈, 익룡을 잡았다라고 하면서 신문 기사를 낸 것입니다. 자, 후대에 이제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실제 프테라노돈의 뼈와 이 당시에 찍힌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비율이다. 자, 만약 이것이 조작되었다면 정말 공룡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가 이 모든 비율을 맞춰서 정교하게 제작을 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정말 이 미군들이 전쟁하던 중에 총으로 익룡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925년 캘리포니아의 몬터레이 베이라고 하는 곳에 무얼스 비치라고 하는 이 해변가에서 목의 길이가 약 6m 정도 되는 사경룡의 사체가 발견됐다 해서 사진이 찍혔습니다. 자, 이거의 플래시오사우루스예요. 흑백 사진이죠. 이때도 당연히 그래픽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자, 1977년 뉴질랜드 근해에서 발견된 9m의 플래시오사우루스 어룡의 사체입니다. 무슨 치킨 같기도 한데 엄청 거대하죠? 크레인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National Geographic News입니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동물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그런 전문적인 단체이지만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Mummified Dinosaur Discovered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자, Mummified라는 것은 뭐냐? 미라처럼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내장과 살점과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된 그러한 공룡이 발견됐다.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자, 이 뉴스가 나온 것이 2002년입니다. 2002년 10월 11일 NG 뉴스. NG가 뭐냐면 National Geographic 뉴스입니다. 자, 미라화된 공룡의 사체 발견. 공룡의 사체는 너무도 완벽해서 피부, 근육, 위 내용물까지 보존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700만 년 전 오리주둥이 공룡이 6.6m 길이, 1.5에서 2톤 또는 3, 4세로 추정되는 이 공룡이 위 내용물이라는 것은 뭐냐? 이 위장 속, 이 공룡이 뭔가 밥을 먹었는데, 풀을 뜯어 먹었는데, 이 뜯어 먹은 이 위장 속의 내용물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화가 진행되던 그 과정 상태에서 그대로 썩지도 않고 보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7,700만 년 지났는데,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차라리 그렇게 주장하는 것보다, 자, 뭐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할까요? 알고 보니 공룡이 살았던 세대가 7,700만 년 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웠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겠죠. 그러나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 과학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미 정해놓은 결론대로만 무조건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1997년 몬타나 주립대학, 자,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뼈에서 적혈구를 발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뼈에서 적혈구가 발견됐다. 자, 7,700만 년이 지났는데 이 피가 다 말라 비틀어져 갖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적혈구까지 발견했대요. 대단하죠? 자, 2005년 3월 25일 미국 몬타나주 7천만 년 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대퇴골에서 적혈구 세포를 가진 혈관과 골세포를 생성하는 뼈를 포함한 연부 조직 발견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썩지도 않는 슈퍼공룡입니까? 7,700만 년이 지났는데도 썩지도 않았대요. 자, 7천만 년 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자, 여기에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자, 뭡니까?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 어떻게 함께 살았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의 연부 조직과 완전한 혈관 구조의 발견을 보도하고 있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것이 2005년 3월 20일 MSNBC 뉴스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좀 치킨 그 튀김 같은데 치킨 우리가 이게 탁 뜯으면은 뭔가 탄력적이죠. 치킨이 쫀득쫀득 탄력적이죠. 자, 그것처럼 지금 이 티라노사우루스 대퇴골이라고 하는데 조직은 유연성과 탄력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잡아 늘렸을 때 다시 고무줄처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7천만 년 지났다고 하는데 탄력이 유지되고 있는 슈퍼공룡입니다. 자, 뭐가 더 믿기 쉽습니까? 7천만 년 지났는데 이렇게 보존됐다? 기적적으로 보존됐다? 자, 그렇게 믿는 것이 과학적입니까? 아닙니다.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구나. 공룡이 멸종된 것이 최근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것이죠. 자, 2007년 7월 5일 조선일보. 1억 년 전 지구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 공룡의 뼈 일부를 주민들이 몸보신을 위해 끓여 먹었다고 4일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이 중국 과학원 공룡 연구자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류양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년 동안 공룡뼈를 재료로 만든 공룡 설렁탕 및 가루약을 먹었다는 것. 지난 해까지 이 지역에서 공룡의 뼈가 1kg에 4위안 약 500원의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다는 것이 중국 과학원 관계자의 설명. 자, 1억 년 지난 그 공룡뼈를 다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야 될 텐데 얼마나 구수했으면 이 중국 사람들이 먹었을까요? 자, 여기도 같은 뉴스입니다. 자,
공룡이 7천만 년 전에 살다가 멸종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사실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날 공룡들은 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멸종한 것입니다. 어떻게 멸종했을까요?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고 발전을 하면서 공룡들이 점차 서식지를 잃고 멸종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무슨 뭐 빙하기설, 운석 충돌설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호랑이가 있었어요.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물원에 말고 우리나라 산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랑이와 꽃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호랑이 얘기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호랑이가 사라졌습니다. 멸종됐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화산 폭발이 일어났나요? 빙하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호랑이를 사냥하고 없애고 하면서 멸종된 겁니다. 자, 공룡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함께 이 마지막 성경 구절 읽으면서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성경 속 동물들 다음 동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음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